제가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도 되고요. 유선 인터넷에서 모뎀이나 아니면 와이파이에다가 무선 송수신 장치, 워키토키 장치를 달거나, 그럼 집안에 어떤 소형 무선 송수신 장치 지붕에 달거나 집안에 달거나 해서 어차피 뭐 스카이라이프 같은 위성 수신기 있듯이 이거를 가지고 신호를 수신한다는 것이죠. 신호를 이제 수신하는데 이거는 인터넷도 제공할 수 있고 방송 통신도 제공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KT에서도 하시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네네. KT나 SKT도 하시지 마시고요. 드론을 24시간 로테이션으로 띄워서 저장 장치를 우리 컴퓨터에 저장하고 우리 영화 다운로드하고 저장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속도만 빠르다면 저장 장치를 가지고 비행기나 화물차 기타 다른 곳에서 대륙간 운송도 되고, 일단 국내에서도 운송을 통해서 100만 개 이렇게 뭐 1년 후에 틀어주고 한 달에 틀어 내일 틀어줄 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저장 장치 가지고 제가 이렇게 서비스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하러 그냥 송수신 하나 나는 거죠. 망을 가지고 뭐 그냥 저장 장치에 담아갖고 하루에 50개 틀면 방송국인데요. 그러면 방송국 채널 100개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했을 때 5,000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개를 제공했을 때는 10,000개인데요. 저장 장치에 달아가지고 그래서 드론에 띄우자는 거죠. 그래서 한 대 띄울 거 5개 띄워가지고 한 대 떨어지거나 고장나면 몇백 개 대체를 한다는 거죠. 그걸 다시 틀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뭐 로테이션을 24시간 하면 방송, 통신,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인터넷을 어떻게 제공하냐? 기존의 유선망을 이용하면 된다. 유선 인터넷망을 좀 이용해서 송수신 해주면은, 이것이 무선망은 또 무선망대로 싸니까 방송, 통신, 인터넷을 제공하시다. 워키토키도 제공하시다. 스마트폰을 워키토키 음질로 이렇게 워키토키 자체 통신으로 통화할 수 있게 하면 제 기술이라 그랬죠. 또는 앞뒤로 동시에 찍어서 블랙박스 역할을 하게 하면 제 기술이라 그랬는데요. 공짜 통화를 갖다가 스마트폰에서 TV로, 데스크탑으로 송수신할 수 있거나 유선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워키토키 음질로, 워키토키도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달든지 스마트폰이 달든지 데스크톱, 노트북 이러면 이렇게 TV에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다는 기술이 얘기했는데, 유선전화나 이런 마이크 스피커 구조에서 마이크에서도 이렇게 음질이 깨끗해져요.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이래가지고 서비스를 워키토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힘통신을 그래서 뭐 이렇게 기존에 정부에서 허가한 전파도 할 수 있지만 송수신해주거나, 그 스마트폰 처럼 해서 하나의 전파로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힘통신 방송하고 싶은 사람을 흡수해서 전 세계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이것으로 전 세계 유튜브처럼 만들 수 있어요. 각자가 수많은 방송국이 생기는 거죠. 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차량에다가 중계 송수신 장치를 달아서 이렇게 해서 차량 이동을 통해서도 뭐 차량 이동을 하루에 이제 대리운전이라면 차량을 갖다 하루에 서울 시내다 그러면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일정 지역에 주차하고 있거나 돌아다니면서 망 서비스를 이렇게 유성망을 일단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도 되고, 아니면 자체 드론망만으로 해가지고도 이동통신과 워키토키를 제공하거나, 집안에 이렇게 송수신 장치, 모뎀이나 와이파이 이런 데다가 이렇게 어떤 워키토키 장치를 넣어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하거나, 작은 무선 중계 장치를 작은 거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집 위에다 달아대고 집안에다 달아대고, 그렇게 해서 전국의 망을 건설한다면 엄청나게 싸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워키토키가 지금 몇 킬로, 5킬로에서 3km, 5km 가는데요. 서로 파행이 틀린 전파를 묶어서 쏘는 방식인 제 방식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A사 레이더에서도 이렇게 또 전자전 할 때 상대방의 레이더를 태우거나 미사일을 태우거나 드론대를 태우는 이런 기술로 들어가는데, 영국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영국에서 제가 이렇게 어떤 대공망으로 해가지고 하거나, 전자전 할 때 서로 파행이 틀린 전파, 서로 파행이 틀린 마이크로 전파, 서로 파행이 틀린 적외선전, 서로 파행이 틀린 음파, 기타 다른 전파를 섞어서 쏘면은 이것을 병사들을 태울 수 있는 일정 지역에서 눈도 타버리고, 그래서 순식간에 이렇게 기절하고 죽고 이런 무기로 사용되거나, 서로 파행이 틀린 마이크로 전파나 다른 전파를 섞었으면 이걸 레이더 같은 거 목통시키거나, 또는 드론을 잡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중에서 이렇게 대공망으로 해가지고 전파를 갖다가 중첩시킨 전 하늘에 이렇게 스파크 현상이 번개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변을 열로서 태우거나 드론을 한꺼번에 전멸시킬 수 있다는데, 영국에서 이걸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제 기술인데, 네. 영국에서 최근에 실험에 성공을 하셨는데, 제 기술이니까 제 기술은 이제 쓰셨다면 쓰시지 말라는 것이죠. 네. 제 기술을 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것을 전리층도 태울 수 있다. 군사무기로 들어갈 수 있다. 시가전에서도 건물 안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열화상 카메라로 이렇게 보고 상대방을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이렇게 충격하거나 실제로 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자레인지 고기 태우는 거 잘 생각하세요. 네. 고기 익히는 거. 뭐 그런 방식으로 출력만 높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는 석유 같은데, 석유 아니라 물 같은데, 서로 파행이트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 기타 다른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줘. 토네이도 현상도 일으키면서 이것이 나중에 미사일 방어에도 쓰거나 비행기 추진 장치에도 쓰는데 압축 공기 내뿜으면서 그 다음에 이게 미사일 태워버린다는 거죠. 들어오는 거를 정타 맞지 않는 기술이 되고, 물에다가 상중하로 조사하면 전기 내뿜는 열분 내뿜는 수소산소로 추출하는 기술을 쓰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 드론을 띄워가지고 방송통신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 차량에다가도 이게 싣고 다니면서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해서 시내에 대기하고 있거나 해서 망을 건설할 수도 있다. 놀랍죠, 아이디어가요. 그래서 집안에다 제일 좋은 건 안정적인 건 집안에다가 송수신 장치를 마련해서 그것을 돈을 준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돈을 준다는 거죠. 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일단 놓으면은 돈을 준다. 돈을 주면은 망건설보다 싸단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기존에 뭐 망건설을 구축하려면 엄청 돈이 많이 드는데 싸다는 거죠. 집안에다가 가입자가 서울이다 그러면 돈을 몇만 원씩이라도 내가 또 한 달에 5만 원 줄게, 3만 원 줄게 이러면 설치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망으로도 만들 수 있다. 비용은 나가겠지만 그렇죠. 그 망 구축 비용이 나중에는 엄청 싸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동통신망 아니면 한 달에 내가 2만 원 줄게, 15,000원 줄게. 그것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붕에다 집안에다 설치하든지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한다의 아이디어입니다. 남의 기술을 그래서 오키토키를 전국망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햄통신 같은 것도 정부의 서감 전파 아니면은 그것을 송수신 유선 인터넷만 기반하든지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오키토키를 흡수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드론을 띄워갖고도 워키토키는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인터넷도 제공하는데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서버를 마련해서 뭐 국가 간 유선 인터넷망을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유선 인터넷망을 이용을 해서 싸게 무선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스마트폰은 지금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이용해서 인터넷, 정보, 방송, 통신 이것을 다 제공할 수 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뭐 드론 로테이션으로 가니까 다시 이렇게 드론에다가 그날 내일 방송할 거 이렇게 10,000개짜리, 20,000개짜리 동영상을 다운로드해서 그래서 틀어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로테이션으로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다른 것이 떨어지면 다른 것이 이렇게 방송을 즉시 대체한다든지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대체하면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널널하게 한다는 거죠. 전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전방에서 이렇게 송수신할 때 무선 송수신 장치 이렇게 어떤 정사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무선 송수신 장치에 증폭 장치를 둔다 그랬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놓다가 이렇게 배터리를 끼우는 방식이라든지 증폭 장치라서 송수신 거리를 늘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군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죠. 드론에다가 장착을 해서 여기서 뭐 배 같은 데다 그러면 이렇게 멀리 띄워가지고 신호가 안 잡힐 때 그것을 띄워서 송수신하는 이런 기술로서 드론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중계 장치가 된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병사 하나하나가 중계 장치가 되거나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중계 장치를 해서 신호 송수신 범위를 늘린다 이 기술입니다. 서로 파행이 틀린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나 호출 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하는데요. 드론을 조종할 때도 이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암호가 맞지 않으면 적군이 조절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암호가 맞는 그 얼굴이 암호가 내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 경원 오키토키 100명이다 등록된 사람만 통신할 수도 있어요.
연락치 않게 비밀 방식으로 해서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서 드론을 조종한다. 전파를 라디오 전파처럼 해서 바꿔가면서 통신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이 파형이 안 되면 다른 파형으로 전파를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서 이 파형이 들통나면 다른 거로 그래서 다른 걸로 해서 암호가 이제 서로 틀리죠. 또는 암호 프로그램을 서로 합작하고 있어서 하거나 자기 얼굴이 암호 프로에서 그 사람 자체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것이 맞아야지 통신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이 기술을 우크라이나하고 안두릴 미국의 어떤 방산업체들이 멋대로 쓰시던데 전파를 바꿔가면서 라디오처럼 통신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송수신이에요. 이거를 쓰시지 말라는 겁니다. 네네. 서로 다른 파형의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라는 기술로 단거리 쓸 때는 장거리 쓰고 중거리 쓸 때는 중거리, 장거리 쓸 때는 장거리 이게 전파를 바꿔가면서 통신하는 기술을 쓰지 말라는 이것도 또 다른 방식의 전파를 바꿔가며 통신하는 방식인데요. 스마트폰에서도 쓰고 스마트폰에서도 SKT 거 송수신하거나 SKT 그 이동통신 회사가 틀리거나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무선 인터넷 제공할 때도 파형을 바꿔가면서 송수신한 이 기술을 쓰시지 마세요. 전 세계적인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어떤 데스크탑, 노트북 또는 되게 뉴스에 어떤 TV에 또 유선전화에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마련하죠. 유선으로만 통신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유선도 하나의 선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선을 꽂을 수 있게 어떻게 모뎀이나 셋톱박스를 교체하거나 그렇게 여러 개의 송수신을 할 수 있는 뭐 케이블 TV 이렇게 망도 가져오고 선을 유선 인터넷망도 가져오고 다른 회사 여러 개를 갖다 송수신할 수 있는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다. 데스크탑, 노트북, 모뎀, 이렇게 도는 와이파이, 그다음 스마트폰, 모든 가전기기에 TV, 유선전화, 모든 무선통신기 기판이 여러 개, 라우터도 그렇고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요. 그것은 대중소 또는 하나의 기판이라도 그것을 붙여가지고 대중소로 들어갈 수도 있어. 하나의 기판처럼 보여도 그것도 제 기술이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무선 송수신 칩도 하나지만 여기 안에는 4개가 3개, 4개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신호를 이쪽에 보내고 나눠서 보내는 처리하는 기술을 쓰시거나 각각 틀린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서로 탄행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틀리게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에도 노트북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쓰고요. TV에도 유선전화의 기술을 쓰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이제 일단은 지금 우크라이나 그 드론 업체하고 또 이 안두릴 미국의 어떤 방산 업체들이 제 기술을 멋대로 쓰시던데요. 그다음에 전투를 할 때 전투 어떤 그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전투 자동 전투를 위해서 그것을 5가지, 10가지 전투 모델을 만들어서 조종사 선택이나 컴퓨터 자동 선택으로 전장하거나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다시 하는 이런 자동 전투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하시지 마세요. 네, 제 기술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상용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수류탄 투하 장치를 만들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했더니 미군에서 이걸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우크라이나에서도 하시고 수류탄을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거나 아니면 뭐 전파 방식으로 터뜨리거나 달아가지고 떨어뜨리면 터뜨리는 식으로 그렇게 개조를 하셔도 제 기술인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그 상용 드론이니까 아주 싼 놈이죠. 그래서 보병한테 이게 화력을 공중 화력을 갖다가 제공하자는 거죠. 그럼 포격력이 크다면 멀리 투사할 수 있다. 이걸 하셨더니 이게 그걸 하시더라고요. 네, 미군에서 하지 마세요. 미군 납품업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를 카메라 인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면 달라붙어 갖고 터뜨리는 기술을 폭약을 달아서 이렇게 만들자. 그러면 전쟁 금방 끝난다. 그저 뭐 사단이 됐든 그냥 투사하면 곧바로 전쟁 싹 한 도시도 전멸시켜 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상용 드론님 조금만 드론을 이용해서 하면은 하나당 10만 원이 안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카메라 인식으로 사람이면 달라붙는 또는 적군 군복 입으면 저거 달라붙는 전쟁은 금방 끝나요. 뭐하러 이렇게 포탄 투하하냐 이거 달라붙어 뿌리면 달라붙어 갖고 사람한테 폭발을 시켜버리면 되지. 남의 속도도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달거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미니 상용 드론에다가 이 방식 이거를 같이 달아서 추진 방식으로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해서 하면은 금방 전멸한다. 조금만 거 다르면 된다 이 말씀이죠. 연료가 뭐가 됐든 2개를 공존하게 할 수도 있다. 또는 오토바이 엔진으로 이게 하나의 유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를 미니 엔진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드론을 이렇게 5리터로 한 200km 가니까 500km 정도 갈 거다. 장거리 타격기를 만들 수 있다. 싸게 몇십만 원 들겠어요. 네, 이거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휠체어 같은데 오토바이 엔진을 미니로 해가지고 면 저감 장치를 좀 만들고요. 공기 탱크를 만들면 되겠죠. 습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거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엔진으로 또 수중에 있어서 방수 구조를 해서 이게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 달고 물속에서 위에서 또 여러 개 프로펠 달고 아래 물속에서 돌리고 위에서 돌리고 이 방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어뢰 타격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어뢰 타격기를 어뢰를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물속에 잠겨 있을 수도 있고 위에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단 막판 추진 장치로 이거 같이 결합한 형태로 어뢰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담을 기뢰를 담을 수도 있어요. 전파로 깨울 수도 있고요. 전파에 온오프 시킬 수도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인식으로 주역이 대기하고 있으면 함대가 꼼짝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뢰 쏘는 방식입니다. 뭐 대응하겠어요. 초공동 어뢰처럼 해서 이렇게 앞에다가 초공동에서 이렇게 위에서 뿜어가지고 가는 방식을 할 수 있거든요. 비행체에서도 본격 뒤에를 연소 기관이라도 앞체에서 이렇게 뿜어서 작은 연소를 기관을 해가지고 그래서 브레이크 장치로 항모 안착할 때 브레이크 장치로 밑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물 공기막을 형성해서 빨리 이렇게 비행체가 움직이거나 잠수정이 움직이거나 또는 초고속 어떤 미사일 아니 미사일이 아니라 미사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미사일도 그렇게 이런 것으로 해갖고 물리침입하거나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막을 형성한다는 거죠. 또는 압축 공기를 회전 방식으로 내뿜어도 돼요.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건 좀 더 싼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축 공기를 내뿜으면서 공기막을 이렇게 공기 마찰을 없애고 막을 그 안에서 소공동어뢰처럼 마찰을 없애서 여러 군데 내뿜으면서 그 방식도 효과적이다 하겠습니다. 불꽃 방식은 아무래도 노출될 수 있으니까 노출 안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공동어뢰도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본격적인 연소기관이 뒤에 있다처럼 그리고 작은 연소기 비행체도 이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사선 분사 사선으로 이런 것을 프로펠러 방식 아니 압축 공기를 내뿜는 방식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소기관에서 가변할 수도 있고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기술을 비행체나 그것을 떨어뜨리고 할 수도 있어요. 비행체 같은 데 쓸 수 있고 잠수정 같은 데서도 쓸 수 있고 다른 데서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오토바이 엔진으로 양쪽에 둬가지고 오토바이 엔진을 양쪽에 둬가지고 공기 탱크 방식으로 빨아들여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빨아들인 공기량이 제법 들어온다 그랬죠. 모든 드론에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터빈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뭐 그 압축 탱크 공기 탱크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공기를 공급하면 오토바이 엔진에다가 연료를 뭐 휘발유다 그건 기타 다른 석유가 되는데 산소를 섞어줘 가지고 또 산소나 수소를 섞어줘 갖고 태우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 디젤도 가능합니다. 모든 석유 방식 또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섞어줄 수도 있어요. 또는 우라늄, 토륨의 가루를 갖고 다니다 액상화 시키고 가스화 시키는 장치를 비행체에 싣고 다니는 우주 비행도 가능하고 그래서 국내에 또 뭐 방사능 염려가 좀 없으니까 다른 연료와 섞어도 되고 또는 석탄 가스와 석탄을 증기화시키는 이런 가스에 대해서도 산소를 섞어주거나 수소산소를 섞어서 판매하시거나 뭐 주유소 자체에서부터 석유에다 이렇게 섞어서 팔거나 그렇게 해도 군에서는 상관없죠. 터지지 않을 정도로만 좀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공기 탱크 방식으로 여러 각도에서 뭐 각도를 여러 군데 하면 바람이 공기가 많이 들어온다는 한 군데에서 하면 좀 더 그 지역의 공기를 빨아들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도를 여러 군데에서 빨아들여서 뭐 5군데도 10군데 3군데도 되고 그러면 공기가 많이 빨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각도를 갖다가 공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서 거기서도 공기를 풍성히 빨아들인다면 좀 더 연소가 가능한 화력이 좀 좋게 되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하겠습니다. 뭐 옆에다 달아도 되고 추가적으로 그래서 약간 공간을 좀 널널하게 해서 공기를 빨아들이면 이게 공기 탱크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압축 비율을 조절할 수 있고 카브레터에다가 압축기를 달아서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자동차, 비행기, 그다음에 등등등 배에서도 쓸 수 있고 등등등에서 잘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기차도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이 방식은 연료를 석유나 석탄 이런 것도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석유는 있을 수 있겠는데 다른 연료를 하더라도 카브레터에다 이 압축기를 달아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수소 산소 탱크를 갖고 다니다가 섞어주거나 산소 탱크를 갖고 다 섞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터지지 않게 잘하면 그래서 기존 연료에다가 이것을 공기를 섞어가지고 믹서 온도를 올려주거나 온도 올려주면 원전 연소가 되죠. 수소 산소를 좀 같이 섞어서 믹서해서 원전 이렇게 하거나 이런 연료 자체에다 휘발유나 석유 방식 이런 바이오 디젤 이런 석탄 가스화된 거 이것들에다 연료를 이렇게 산소를 섞어주거나 수소 산소를 섞어줘서 믹스하거나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유 정지할 때도 이렇게 수소, 산소,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넣는 기술을 얘기했었는데요. 수소, 산소만 넣어도 제 기술이고, 그래서 이산화탄소 넣어가지고 상중하로 넣고 그것을 믹서해 줄 수 있어요. 적당하게 잘 섞이도록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석탄이라든지 다른 연료 발전 방식인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발전 방식에서도 사용하시는데 우라늄을 입자나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가스로 하거나 다른 연료, 석유라든 다른 석탄, 다른 연료가 섞어서 발전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라늄을 가스화시키거나 입자로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가루로 넣어주면은 큰 막대 방식의 이런 현재 우라늄 원전 이런 것보다 작은 규모로 만들 수 있고요. 바닷물로 이렇게 식혀야 될 필요가 없죠. 500개, 100개, 1000개 이렇게 만들어서 큰 증기 탱크로 옮겨서 발전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듈로 이 기술은 제 기술이기 때문에 두산이 있는데 미국에 원전 건설할 때 그 방식을 건설하신다면 제 기술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 원전 건설할 때도 미국이 허가했을지라도 그것은 제 기술을 무단으로 하실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이든 미국 프랑스 원전이든 미국 원전이든 웨스팅하우스든 이런 방식을 쓰지 말라는 거죠. 석탄, 석유, 가스 그다음에 모든 기타 발전할 때 모듈로 만들어서 큰 증기 탱크로 옮겨서 하는 이런 방식을 쓰지 마시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지 마세요. 안 되면 기술 공개로 가죠 뭐. 네. 팔게 많으니까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작정을 하지는 않고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이렇게 많죠. 네네. 제 페이스북에 여러 국가의 정부가 다 들어와 있고 군과 정보기관 들어왔죠. 그래서 정부의 주요 인사들, 대통령과 총리 또는 차원의원들, 상원의원들, 국회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다 접근하고 계신데요. 미국에서도 들어 공화당, 민주당,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 상당, 캐나다 총리, 인도 전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 그래서 군이 미국 부대가 한 100몇 개가 이렇게 팔로우하고 계시. 이스라엘 군도 들어오고 뉴질랜드 그다음에 스리랑카, 파키스탄 군도 들어오고 전 세계에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언론도 중국 정보기관도 들어오고 정부의 기관 20군데 언론이 20군데 들어오고 인도도 언론이 30군데, 미국 언론 40군데, 호주 언론 10군데, 싱가포르 언론, 이스라엘, 이란 언론, 아랍에미리트 언론, 호주 언론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언론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시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들어왔는데 일본 정부에서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쓴다는 것은 한국의 지적재산권 위반국이 되거나 이게 전 세계 지적재산권을 없애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전 세계 정부 차원 공동원에서 그냥 기업 만들어 싸게 내면 자본주의 국가 기업들은 이익을 봐야 되지만 거기는 자본을 무한 자본을 대주기 때문에 10분의 1 가격 이익 보지 않고 10분의 1, 30분의 1 가격 낼 수 있는데 시장 눈치 보느라고 그것을 약간 싸게 항상 싸게 내줄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 원가 경쟁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향후 수출까지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방 기술이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한 것이죠. 지적재산권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국 시장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 시장에서 밀어내리라고 생각. 우리 한국이나 일본이나 달러를 지탱하는 이런 국가들은 향후 대만도 그렇고 수출할 것이 없어져요. 네. 제 기술은 거의 대부분의 기술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할 게 없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